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강의 들으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제 마케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해요. 그럼 마케팅은 뭐고 영업은 뭐냐? 사총관이죠. 사총관인데 우리가 전 시간에 마케팅과 영업의 차이점을 잠깐 설명을 했어요. 마케팅과 영업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설명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개론으로 넘어가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차별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드렸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한. 근데 이제 몇 분들이, 유 대표님 몇 분들이 너무 많은 걸 알려주려고 하니까 내가 머릿속에 용량이 안 찬다, 헷갈린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은 핵심적인 거를 좀 이야기할 건데, 우리 이제 경영학 전공하잖아요. 지금 경영학 원론 배우고 있죠? 따로 원론은 배우지. 아직은 1학년이라 교환 과목인가 보다. 그죠? 교환 학부. 경제 수학 이런 것도. 경영학과 수학을 배워요? 수학이랑 파이썬. 그래요? 나 수학 하기 싫어서 경영학과 갔는데. 어쨌든 경영이라는 것은 뭐 영원한 숙제죠. 그죠? 정치든 경제든 뭐 가정이든 경영이라는 건 숙제인데 그 경영이라는 단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게 사실 마케팅이라는 것은 뗄래떼라서 물론 재무, 세무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최종 경영의 마지막 골은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마케팅은 전공도 했지만. 그래서 그중에 마케팅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경영학 하신 분 계시나요? 우리 저 미스터 강 빼고? 경영학. 경영학과 나왔어요? 오, 유한양이 우리나라 최고 회사입니다. 급여도 보너스를 800% 주는 회사예요. 그죠? 내가 한동약품이 600% 저는 800% 주더라고. 대단한 회사입니다. 유한양이. 그렇죠. 유한양행이 있고 유한 킴벌리가 있는데 두 개 다 성공회사예요. 킴벌리는 미국 회사인데 킴벌리는 이제 화장품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영학에서 보면 우리가 수학이라는 것은 수학의 밑바탕에 뭐가 있죠? 산수가 있죠. 그죠? 1 플러스 1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진화해서 미적분이 나오고 함수가 나오고 머리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산수예요, 산수. 경영학에서 산수 같은 게 있어요. 산수. 그게 뭐냐면 첫째가 포피라는 거예요. 포피. 이거는 경영학을 안 배워서도 그냥 커먼센스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밥 먹고 사는 게 이 포피로 밥 먹고 살아요. 첫째 P는 뭐죠? 그 이제 프로덕트라고 그래요. 프로덕트. 제품입니다. 이게 제품과 상품은 약간 달라요. 그죠? 여기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제품이라는 건 일단 생산해서 만들어 놓으면 제품이 돼요. 맞죠? 이게 이제 쌓여 있으면 그냥 제품일 뿐이에요. 재고, 스탁이 스탁. 이게 나가서 재화와 용역이 교환이 돼. 그죠? 그때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커머스가 들어가잖아. 이게 상품이에요. 상이라는 거 중국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커머스가 상이에요. 이커머스도 상도덕, 상행위, 상업 이렇잖아요. 제품을 만드는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냥 제품일 뿐이에요. 우리가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저는 마케팅만 40몇 년 해왔잖아요. 어떤 아이템을 보든 간에 어떻게 만드느냐보다도 어떻게 팔 것인가가 정말 중요해요. 맞죠? 이게 제품이라는 게. 제품은 그냥 제품이 아니더라. 제품은 어떤 제품이다? 팔릴 수 있는 제품. 그죠? 이거를 제품의 완성도라고 그래요. 완성도. 제품의 완성도. 그럼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하냐? 제품의 속성이 좋아야 돼요. 약효가 좋다 할지, 맛이 있다 할지, 성분이 좋다 할지. 제품의 속성이에요. 그죠? 제품의 속성. 그런데 거기다가 뭘 입혀야 돼? 이제 화장을 해야 돼. 화장. 메이크업을 시켜야 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좋은 디자인, 좋은 포장, 좋은 셀링 포인트. 그 셀링 포인트는 어떤 셀링 포인트다? 아이 캐치를 할 수 있는 셀링 포인트. 이게 뭐지? 라고 확 관심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때는 그거를 헤드카피라고 그랬어요. 헤드카피. 지금 젊은 사람들은 썸네일이라고 그러죠. 썸네일. 그렇죠? 우리 이제 이 친구 보니까 생각나는데 하늘이 구멍 나도 메꿔드립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어. 유튜브에 딱 올렸어. 하늘이 메꾸는 구멍 나가 제가 메꿔드립니다. 뭔 소리야? 그런 거죠. 그렇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프로모션으로 들어가는 나중에 이제 프로모션 들어가는 일단 제품의 완성도입니다. 완성도는 뭐다? 제품의 속성이 좋아야 돼요. 메이드 인 코리아냐, 중국제 속성.
이제 우리 제품이나 약품이나 식품 인그레디언트라고 그러죠. 성분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다음에 제품의 메이크업 이쁘게 만드는 거. 똑같은 제품인데 아까 김명미 대표가 만든 제품과 다른 제품을 보면 조금 비교가 된다. 그죠? 우리 김영미 대표는 속성도 속성인데 메이크업을 잘했어요. 아주 제품에 대한 메이크업을 잘해놨어요. 이게. 그래서 마케팅은 메이크업을 잘하는 게 테크닉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마케팅은 매직이에요. 매직. 마술이에요. 마술. 마술은 사기예요? 아니에요? 마술이 사기예요? 사기. 사기야? 트릭인데 사기가 아니에요. 다만 관중들이 진짜처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이에요. 맞잖아요. 이게 마케팅은 매직이기도 하고 메이크업이다. 맞죠? 근데 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사기가 아닌 트릭을 쓰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약간의 픽션이 들어가요. 픽션.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소비자가 안 믿어. 근데 약간의 거짓말을 넣어야 돼. 선의의 거짓말. 그걸 픽션이라고 그래요. 그걸 좋게 마케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스토리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스토리 마케팅. 이해가시죠? 모든 제품에는 제품의 속성이 있고 제품의 스토리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순창 고추장 알죠? 여기 전주에서 올라와서 내 고향이 전주잖아요. 여기 되게 반가운데 순창이 뭐가 유명해요? 고추장. 왜 유명하죠? 광고를 많이 해서. 왜 순창 고추장이 유명할까?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를 누가 만들었어? 대상이 물론 팔고 있지만 순창 고추장이 유명해지긴 동기가 스토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금님한테 진상했대. 맞죠? 그 순창 고추장 이름이 뭐예요? 임금미표 고추장이야. 나 지금. 근데 거기에는 트릭이 들어가 있어. 그게 아무 역사서에서 안 나와. 이게 그렇대. 그렇다더라. 카더라야. 제가 상주시를 컨설팅, 지방자치단체를 컨설팅 많이 하는데 스토리 마케팅 이야기입니다. 상주시를 갔는데 상주가 유명한 게 뭐예요? 상주. 곶감. 곶감이 맞아? 곶감이 맞아? 곶감. 우리는 꽃감 그러는데 곶감이 맞아. 곶감입니다. 상주 곶감이 상주만 곶감이 있어요? 전라도도 있고 많아요. 청도도 있고. 상주 곶감을 가서 고민을 했죠. 이걸 어떻게 알릴 것이냐, 상주 곶감을. 그래서 문헌을 찾고 하다 보니까 믿거나 말거나 우리나라 처음 감나무 심은 게 상주야 보니까. 이건 역사서에 없어. 그냥 그렇대. 누가 그 마을 사람들이. 오케이. 만들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감나무에 시베지라고 그래. 시베지. 처음 심었던 게 상주야. 그래서 상주에서 나온 꽃감은 100년 된 500년 남에서 딴 감으로 만든 꽃감이야. 맞죠? 그래? 근데 그 상주 꽃감이나 청도 꽃감은 차이 있나? 똑같지 뭐. 같은 종자인데. 종자가 개량돼서 똑같은 종자예요, 사실은. 그게 스토리 마케팅이에요. 이건 사기를 치면 안 돼. 그런데 소비자들은 그 픽션에 넘어가요. 그런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창 가면 뭘 먹어요? 전라도 고창. 응? 수박보다 더 유명한 게 있어. 젊은 사람은 모르는구나. 고창 가면 뭐 먹어요? 우리 위원장님? 복분자. 복분자. 그렇지. 복분자. 복분자. 그죠? 복분자를 왜 먹어? 맛있어서? 어떤 건강에 좋아? 뭐가? 남자들한테 좋답니다. 남자들 좋대요. 요강이 깨진대. 어떤 사람이 복분자를 1톤을 먹었어. 요강 깨져? 그게 뭐냐? 스토리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젊은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 또래는 고창 복분자를 안 먹고 오면은 뭔가 손해보는 느낌? 그런데 복분자가 잘 팔리니까 거기다 끼업한 게 있어, 이제. 장어. 복분자에 장어 먹으면은 그 다음날 요강이 2개 깨져. 맞죠? 그래서 고창군에 선운산을 가면요, 선운산. 들어가는데 복분자 홍보관이 있어요. 내가 아이디어를 준 건데, FRP로 수염난 할아버지가 쉬를 해, 쉬. 그 앞에 요강이 깨진 게 있어. 거기서 있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게 믿거나 말거나 컨셉 싸움이에요. 그래서, 고창 가면 막걸리하고
아니, 막걸리 먹는 게 아니라 복분자를 먹어야 돼. 안주를 뭘 먹어야 돼? 삼겹살, 소고기? 아니야, 장어야. 근데 장어가 다 그게 양식 장어거든. 거기에 고창이 흐르는 강이 있어요. 내린천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내린천이 바다에서 만나니까 장어들이 기어 올라와 이렇게. 그걸 잡아서 잡은 게 옛날 자연산 장어예요. 사람이 몇십만 명이 가니까 그거 다 잡으네? 양식에. 양만이라고 그러는데 양만업이라고 그래. 그것 보고. 고창이 그걸 먹고 살아요. 복분자 농사 짓는 사람이 2,000명이 넘어요. 키로당 6,000원 정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다 스토리 마케팅이죠. 그런 게 굉장히 음식뿐 아니라 많아요. 하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림 출신이죠. 하림이라는 회사가 97년도에 성공시대 나갔어요. 성공시대. 97년에 태어났나? 아, 태어났구나. 저 안 태어났죠. 97년도. 2000 몇 년생이야? 6년생. 아, 왠지 무죄가 밀린다 이제. 이제 밀렸어요. 무죄가 2001년생이거든. 동업자가. 완전히 밀렸네 여기 이제. 노땅 돼버렸네 무죄가. 자, 그런데 MBC 가서 카메라가 왔어. 그리고 내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고 원고를 쓰는데 내가 홍보 담당 본부장 할 테니까 김용구 그냥 스토리를 쭉 설명하는데 너무 밋밋해. 공업고등학교 아주 농고를 나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너무 밋밋해. 근데 작가가 재밌는 거 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외할머니한테 받은 병아리 30마리로 오늘날의 하림을 만들었다. 와, 그 말이에요? 나는 정말 잘 모르겠는데 정말이에요. 그래서 외할머니 돌아가셨잖아. 물어볼 수 없잖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 그것이 방송을 나갔어요. 그래서 아역 대역 배우가 나와서 병아리 막 쫓으면서 그걸 카차랑해서 지렁이 메이고 이런 것들 대역 재현이라고 그러나? 그게 방송에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하림 만들었다. 대박. 대박. 그래서 그 스토리가 우리 견학 갔을 때 써 있었잖아요. 벽에다가 하림의 뭐 할머니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80%는 난픽션, 20%는 픽션이에요. 사기는 아니잖아. 병아리를 30마리를 키웠는지 300마리 키웠나 모르겠어. 아마 3,000마리 키운 것 같은데 양계장을 만들어서 30마리가 어떻게 양계장을 해? 근데 3,000마리를 30마리 줄일 것밖에 없지 뭐. 아주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이게 메이크업이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와인도 마찬가지. 조지아 와인을 내가 왔을 때 와인이 싸고 다 좋아. 딱 두 가지야. 8,000년 전부터 조지아가 와인 만들어 먹었다. 와 그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듣죠? 정말이에요. 8,000년 전에 조지아가 와인을 처음 만들었어. 기독교 때. 사람들이 무슨 어디야 프랑스의 무슨 그 와인 보르도랄지 나파벨리 막 이야기하는데 그 한마디만 할 말이 없어. 나파벨리 이제 100년 됐는데 100년도 안 됐지 한 80년 됐나? 독일하고 프랑스가 한 몇백 년 됐고 8,000년 됐다는데 할 말 있어?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그게 헤리티지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가면은 3대째 하는 우동집 그러잖아요. 그죠? 100년 가업 우동집. 뭔가 먹고 싶어. 별 차이 모르겠어 잘. 근데 그것 보고 들어가는 거야. 아, 100년 됐대. 100년 가게. 그죠? 이게 헤리티지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또는 리미티드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리미티드 마케팅. 자, 지금부터 아이폰 나왔는데 오늘 한정 100개 팝니다. 주소. 텐트 쳐. 그죠? 이게 리미티드 마케팅이래. 한정 판매. 넥타이 삐에 가르당이요. 이 모델로는 50장밖에 안 나와요. 주소. 이해가시죠? 이게 리미티드 마케팅 또는 헤리티지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식당 가면 신스 1973이 있죠? 다 그 헤리티지 마케팅이에요. 뭔가 믿음이 가. 그죠? 100년 기업, 뭔가 믿음이 가. 일본에는 100년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스토리 마케팅 하는 겁니다. 스토리 마케팅. 맛있어요, 맛있어요는 안 먹어보면 모르는 거야. 맞죠? 그다음 맛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맛있어, 이 사람은 맛없다고 그래. 근데 컨셉 싸움에 하면 이겨요. 컨셉 싸움에 이깁니다. 컨셉 싸움이에요. 자, 제품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제? 가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가격을 영어로 프라이싱이라고 그래요. 프라이싱. 프라이스를 이제 ing에서 프라이싱, 가격 매기는 거. 그래서 프라이싱도 전략적이어야 돼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어떤 게 프라이싱을 하냐? 내가 원가가 500원이야. 그럼 포장지 얼마, 그죠? 인건비 얼마, 공장 가동비 얼마, 감가상각 얼마, 리스 얼마 해서 이게 500원이니까 800원이 내 원가야. 그러면 내가 유통마진 빼고 직원들 영업사원 인건비 주고 오면 아까 800원이라고 그랬나? 800원이면 1600원 받으면 되겠네? 라는 게 대부분 프라이싱 하는 프로세스예요. 근데 그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가격이라는 것은 바텀업이라는 게 있어요.
아래부터 시작해서 꼭대기 가격을 겨누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가격을 정해놓고 거꾸로 내려오는 방법이 있어. 그죠? 목표 가격이라는 게 목표 가격. 목표 가격이 2만 원이면 원가가 500원에도 상관이 없어. 목표 가격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설계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얼마 하면서 올라가는 가격이 있어요. 그거는 업태와 업종과 시장 상황에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아닌 게 있어. 그거는 경쟁 가격이라는 거예요. 경쟁 가격. 내가 비교했더니 우리 원가는 100만 원인데 이걸 200만 원 받아 얘는 500만 원 받고 있어. 똑같은 건데 우리가 200만 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죠? 이게 경쟁 가격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원가가 200인데 얘들이 100만 원 팔고 있어. 그럼 우리 거 좋다고 우리가 200만 원 받아 팔릴 것 같아? 엄청난 브랜드 파워나 엄청난 제품의 차이가 있으면 팔리지만 안 팔려. 그죠? 이게 경쟁 가격이라는 거예요. 경쟁 가격. 이해가시죠? 바텀업. 제조 원가를 기반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가격을 정해놓고 제조 원가를 때려가는 방법이 있고 경쟁사를 보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스키밍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스키밍. 침투 전략이에요. 그래서 게릴라처럼 채널이 많이 있는데 여기만 싸게 팔아놔. 나머지 채널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스키밍 전략이라고 해요. 또는 페네트레이션 전략이라는 표현도 해요. 침투한다는 게 스키밍, 침투. 젖어들기 만든 거죠. 가랑비가 오는데 비가 괜찮네. 우산 안 봐도 가다 보면 젖어 옷이. 이게 스키밍 전략이에요. 내가 죽는데 왜 죽는지 모르고 죽어 그냥. 그죠? 이런 전략이 있어요. 와인을 내가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수입 원가가 2만 원이야. 그러면 수입 원가, 컨테이너 가격, 보세 창고 가격 다 세금 내니까 4만 5천 원 남을 거야. 라는 게 아까 바텀업. 어제 우리 이야기 했잖아요. 그저께. 백창기 회장하고. 그런데 고급 손님들은 10만 원짜리 와인 오네. 나는 5만 원으로도 훌륭한데. 그럼 우리 거 5만 원이니까 싸게 사세요 할 것이냐. 우리 원가가 2만 원인데도 우리 10만 원이야 라고 할 것이냐. 그지? 이해가죠? 어제 똑같은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이게 이제 가격 전략이어서 가격 전략 굉장히 많은 스킬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는 이 가격 전략 하나 가지고 6개월 강의해요. 수많은 가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에 영화 뭐가 하나 유행하대? 에? 아니야, 미션 임파서블. 나도 아직 안 가봤는데 파이널 레코딩인가? 그 영화를 싸게 보는 방법. 넷플릭스 그건 불법이고 싸게 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조 할인이에요. 맞죠? 조조 할인이에요. 그게 뭐예요? 똑같은 상품인데 그렇다고 조조 할인 나무자죠? 똑같잖아. 그렇죠? 근데 조조 할인은 사람이 없을 때에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전략. 맞죠? 이게 조조 할인 전략. 이게 프라이싱 전략에는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는 수많은 게 있는데 이제 생각나는 걸 말씀드리면 내가 금방도 명성하고 티켓을 구했어요. 8장 VIP를. 근데 전라도 전주래. 자네 가서 봐 참. 내일 저녁에 티켓 줄게. 그 생각 못했네. 전주야 전주. 할인 우리 제자들한테 우리 후배들한테 보냈더니 금방 문자 왔어.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문자가 왔는데 7명이 왔는데 다 여자들이야. 여자들이 굉장히 감성적인 거야. 명성하고 울어. 나도 봤거든. 권영진 봤지? 네. 울었지? 네. 울었다고. 내가 F야 F. 나는 울었어. 너무 좋았어. 내일 가서 봐. 티켓 줄 테니까. 오늘 땡 잡았네. 차비는 빠졌네. 자, 그런데 같은 오페라를 보는데 가격이 같아 틀려? 틀려요. 어떻게 틀려요? 좌석에 따라서. 그렇죠. R석이 있고 S석이 있고 등등 있잖아. 그러면 3만 원짜리 보는 사람과 20만 원 보는 사람하고 감동이 엄청 차이 날까? 저는 아니라고 봐. 약간 차이가 있겠지. 그죠? 이게 프라이싱 전략이에요. 맞죠? 비행기도 있어요. 비행기도 성수기 비성수기 있잖아요. 가격 전략. 비행기 티켓을 블록으로 사버려. 한 대 비행기 다 사. 티켓을. 그래서 제주항공 베트남 가는 거 여름에 200개 그 좌석을 내가 다 사. 그죠? 이제 처음에는 비싸게 팔아. 그죠? 왕복 얼마? 50만 원 쫙 팔아. 이제 대충 팔리면 본전이 빠졌잖아. 그 다음 8만 원 때리는 거야. 맞죠? 프라이싱 전략이에요. 호텔도 그래요. 주중 가격과 주말 가격이 틀리고 비수기, 성수기 틀리죠. 탄력적이죠. 플렉시빌리티가 있죠.
이해가죠? 가격 전략은 수많은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학원에서 우리 수업할 때 가격 전략 갖고 한 학기를 강의해요. 우리 저 경영학에서 그런 게 배울 거야 이제. 마케팅 원론. 미리 선행학습 하는 거야. 선행학습.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플레이스 전략이에요. 플레이스. 유통 전략이에요. 유통 전략. 이 제품은 어디다 팔지? 우리가 일할 때는 유통 전략이 뻔했어요. 백화점, 할인점, 슈퍼마켓, 그 다음에 편의점, 구멍가게 이거밖에 없었어. 백화점 들어가려고 머리 기밀려고 들어가고 그랬다. 이미 백화점 들어가면 무조건 돈 벌어. 할인점 들어가면 돼. 여러분 코스트코 가면은 다양오리라고 있어요. 다양오리. 오리 그 슬라이스. 그게 전라도 남원에 있는 조그마한 회사에서 코스트코 입점하고 대박이 났어. 지금 1,500억을 팔아. 대단하죠. 맛도 있지 물론. 맞죠? 플레이스 전략. 그런데 요즘에는 플레이스 전략이 머리가 복잡해. 너무 채널이 많아. B2B는 좀 쉬워 그래도 그지? B2C는 이거 막 헷갈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채널 분석했더니 내가 닭고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채널이 650개가 나오더라고. 식당 하나 있지. 거기에 중식당, 일식당, 분식집, 대학 식당 뭐 등등등 엄청 많아. 식당이라는 카테고리 밑에 한 60개의 카테고리가 또 있어. 그걸 다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넣어야 돼. 여러분 중국집 가면은 짜장면 먹죠? 중국집에 닭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예요? 중국어 할 수 있는 아까 기자 들어가는 건 다 닭고기예요. 깐풍기, 라조기. 이 기자가 닭이에요. 닭. 그죠? 근데 그 닭고기가 그 중국집에서 닭 한 마리 쓸 것 같아요? 싹 슬라이스해서 다 실까지 뽑아서 줘. 그럼 기스면에 딱 집어넣자. 근데 라조기는 투박 내서 튀기면 나가게 만들고. 근데 생닭 줘봐. 누가 이걸 쳐? 커스터마이즈. 그죠? 채널과 제품을 줄긋기를 해야 돼. 이 제품을 어떤 형태로, 어떤 사이즈로, 어떤 포장으로, 어느 채널에 집어넣을 것이다. 여러분 너겟 잘 아시죠? 할인 가신 분 다 보셨죠? 너무 그날 기분이 좋았던 게 내가 만든 제품이 히트 제품이래. 너겟, 용가리 치킨, 삼계탕. 삼계탕 선물 받았지? 그거 내가 만든 거거든. 그런데 그때도 고민을 많이 했어. 이걸 어떻게 잘 만들까? 맛있고 포장을 이쁘게 하고 그다음 포장지에 좋은 말을 어떻게 해서 소비자가 사게 만들까? 눈이 보배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이거를 가격을 어떻게 매기지? 이런 얘기지. 세 번째는 어디다 팔지? 자, 그런데 너겟이라는 것은 실전 사례니까 저거 안 보고도 줄줄줄 얘기하죠. 내가 해봤으니까 100개 서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너겟이라는 건 729g이 포장이에요. 729g. 포장 규격 잘 안 보잖아요. 그죠? 그냥 729g 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편의점에서 연락이 왔어. CU하고 그때는 CU가 아니고 해메니마트예요. 해메니마트에서 너겟이 광고도 때리고 히트 제품인데 우리 편의점 넣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편의점에 790g짜리 너겟을 집어넣으면 팔릴까요? 안 팔려. 첫째 놓을 자리가 없어. 이만한데? 어떻게 해야 돼? 편의점에 커스터마이징. 양복이 커스터마이징 테일러거든. 커스텀 테일러가 맞춤 양복을 커스텀 테일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채널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서 300g을 만들었어. 이해가시죠? 편의점에 다 깔아놨어. 애들이 광고 보고 할인점 백화점이 멀어. 쓰리파 신고 편의점 가면 있어. 그거를 슬세권이라고 그래. 슬세권. 우리 이 대표님 모르시죠? 슬세권. 이거 모르잖아요. 벌써. 윤 대표도 모르잖아요. 슬세권. 여기는 훨씬 낫네. 그죠? 슬세권. 숲세권 그잖아요. 술세권이 이게. 그래서 편의점에서 팔리기 시작하더라. 우리 내가 유 대표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근데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옛날 스피아민트 껌 기억나요? 롯데, 스피아민트 등등등 많았잖아요. 혜태가 그럼 많았지. 아카시아 껌 이런 걸로. 혜태 껌 시장 1등이었어요. 그 다음 롯데가 나중에 나왔는데. 근데 그 껌 시장을 다 죽여버린 제품이 나왔어. 초토화 시켜버렸어. 그게 뭐야? 자일리톨이에요. 자일리톨. 그 자일리톨 때문에 한국 껌 시장 다 죽어버렸어. 전멸. 없어 껌이 아예. 그런데 그럼 자일리톨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낸 거냐? 아니에요. 롯데 연구실들이
해 태우고 껌을 싸움 하니까 막 치열한 거야. 아이스크림처럼 싸우니까. 고민을 했지. 어떻게 하면 저 시장이 이럴까? 아까 우리 유 대표님이 전쟁터를 바꿔버려야 할 거 아니, 그죠?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 근데 맨날 껌 싸움하니까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미군 부대에서 PX에서 바둑껌이라는 게 나왔어요. 바둑껌. 약처럼 하나씩 빼는 게 있어. 초상화 알지? 연식이 오래됐다는 이야기야. 이제 이 교수도 알잖아. 연식 다 오래돼서 배경이 알지? 연식. 여기 모르지? 몰라. 저긴 당연히 모를 거죠. 근데 이거는 껌을 나오니까 운전할 때 애인이 운전자가 뭐 자기하고 껌을 따줘. 그러면 쫙 껍데기 벗겨서 요 알맹이만 좀 쏙 빼먹었어. 그때 당시에. 그지? 연애 안 해본 사람 모를 거야, 아마. 운전을 어떻게 까먹어, 이거를. 근데 이걸 툭툭 따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것도 운전할 때 위험한 거야, 따니까. 아, 저거를 딸 필요 없이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해서 통에 넣어버렸어.